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고한 진실을 배웠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곁에 두는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결정된다. 젊은 시절 나는 늘 훌륭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동일하게 보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수많은 이들을 만나보니 성공은 결코 인품의 보증서가 아니었다. 어떤 이는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신념을 잃었고, 또 어떤 이는 겉으로는 번듯했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배울 것과 버릴 것을 동시에 봤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했다. 운이 좋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만히 웃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다. 운은 움직이는 자에게만 깃드는 그림자다. 택시기사로 생을 마주한 어느 날, 나는 이와 반대되는 말을 들었다. 인생이 잘 안 풀렸습니다. 운이 없었죠. 그 순간 깨달았다. 운을 말하는 사람의 시선이 그의 삶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나 또한 인생의 여러 길목에서 뒤처진 사람 중 하나였다. 대학도 늦게 들어갔고 취업도 순탄치 않았으며 결혼조차 제때 하지 못했다. 외모 컴플렉스도 있었고 가난이 만든 자격지심도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잘난 척도 괜한 위안도 없이 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한 문장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길이 열렸다. 사람들은 종종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평생을 소모한다. 바꿀 수 없는 대학 이름, 이미 지나간 어린 시절, 남이 만들어준 잣대. 그러나 나는 알았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못 바꾸는 것을 붙잡느냐, 바꿀 수 있는 것을 갈아 닦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진실을 보았다. 실패에 익숙한 사람을 곁에 두면 나 또한 실패에 익숙해진다. 도전하는 자를 끌어내리는 말, 해보지도 않고 던지는 부정, 남 탓에 길들여진 태도. 이런 기운은 기업 하나도, 인생 하나도 지탱할 수 없다. 성공은 결코 거창한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저 조용한 문장 하나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늘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다시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운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배웠다. 기회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기회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젊은 시절 나에게도 기회는 분명히 찾아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회는 내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나는 기회를 탓했다.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지켜보니 진실은 명확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담을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사람을 믿지 말라. 운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운을 성공으로 바꾼다.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을 일으킬 때 나는 거대한 비전을 갖지 않았다. 단지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꾸준히 조금씩 더 잘했을 뿐이다. 그 작은 차이가 쌓여 어느 날 사람들은 나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본 운은 사실 수천 번의 작은 개선과 수만 번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다. 확률을 높여라.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식 하나를 더 습득하고, 태도를 하나 더 고치고, 실수 하나를 줄이고, 책임을 하나 더 짊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큰 성공을 원하면서도 이 작은 단계들을 귀찮아한다. 그러나 성공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걸음을 끝없이 지속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길이다. 나는 실패에 익숙한 사람들과 거리를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기회를 두려워했고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헛수고라고 불렀다. 그 결과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다. 반대로 나는 한 번의 실패에서도 배웠고 작은 변화에서도 기쁨을 찾았다. 그 차이가 쌓여 나를 이끌었고 기업을 일으켰으며 결국 운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았다. 나는 평생 기회라는 단어를 가볍게 말한 적이 없다. 기회는 신중하며 냉정하고 정직하다. 준비된 자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은 단 한 번일 수도 있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가른다. 내가 기업을 일으키며 가장 먼저 살핀 것은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사람이 올바르면 조직은 바로 서고 사람이 흔들리면 천억의 자본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다. 성공하는 이들은 조용하지만 강했고
실패에 익숙한 이들은 큰 소리를 내지만 중심이 없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닮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결심했다. 나의 환경을 내가 선택하겠다. 성장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성장하는 사람들의 기운이 필요하다. 도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남의 도전을 비웃는 사람들, 실패를 자기의 운명처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과 함께 걷기에는 내가 바라는 미래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성장을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잃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기회가 와도 두려움 때문에 잡지 못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는 기업의 미래뿐 아니라 내 인생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동료가 늘 실패를 말하며 나를 붙잡아 세웠다.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늘 현실적이었지만 그 현실 속에는 단 한 번의 희망도 없었다.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아니오라고 답하는 순간 나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환경을 바꾸자 사람도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자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졌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 기업을 세우든 인생을 다시 시작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환경을 정리하고 사람을 선택하라.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바꿀 것이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두 가지 힘을 믿었다. 하나는 사람의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변화의 누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대한 도약으로 이해한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인생, 한 번의 거래로 얻은 부,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기회를 꿈꾼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삼성이 성장한 것도 내 인생이 변화한 것도 모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고 반복되는 선택들의 결과였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했다. 그 작은 개선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은 운이 좋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미소만 지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운은 준비된 사람의 어깨에만 가만히 앉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쓴다. 나는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고 인정했다.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인정해야만 바꿀 수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외모, 성격, 학벌, 환경 등 나를 둘러싼 여러 콤플렉스에 묶여 있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렸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되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바꾸겠다. 그때부터 내 삶의 속도가 달라졌다. 못 바꾸는 과거를 붙잡던 손을 놓자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손에 잡혔다. 레이저 제모, 단정한 옷차림, 말투, 태도, 이 모든 것은 사소한 변화였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제품의 품질을 1% 개선하는 것, 고객의 불편을 1회 줄이는 것, 직원들의 의견을 하루 1번 더 듣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혁신이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삼성은 한 번에 크게 뛰지 않는다. 삼성은 하루에 1mm씩 앞으로 간다. 그러나 그 속도를 멈추지 않는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 당신이 오늘 만든 1mm의 변화는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당신이 매일 쌓아 올린 결과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성공은 조용히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한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준비하며 살았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수없이 느꼈다. 사람이 자기 자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 돈도, 인간관계도, 기회도 지킬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산만하고 생각은 흔들리고 욕망은 통제되지 않으며 감정은 쉽게 요동친다.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다. 자기 관리 없는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젊은 시절 나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일으킨 힘은 환경도 인간관계도 아닌 바로 자기 관리였다. 나는 내 약점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털이 많아 지저분해 보인다는 점도, 학벌 콤플렉스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마음도 인정했다. 인정하는 순간 길이 열렸다. 감추려 하면 멀어지고 마주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도 똑같다. 문제를 숨기면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를 드러내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 나는 매일 작은 습관 하나를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몸가짐, 옷차림, 말투, 집중력, 약속 시간, 책상 정리까지. 사람들은 일을 사소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했다. 사소한 것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맡겠는가? 삼성이 성장한 것도 거대한 비전 때문이 아니라 작은 원칙을 끝까지 지킨 결과였다. 빚을 내지 말 것, 고객을 속이지 말 것, 품질을 절대 타협하지 말 것,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기업의 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하루를 자세히 보면 산만한 관심사, 통제되지 않는 소비, 변명으로 가득한 하루, 꾸준하지 않은 태도가 있었다. 기회는 그런 사람을 피해간다. 기회는 절대로 무질서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정리하듯 내 내면도 정리했다. 잡음이 많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결정이 흔들리고, 결정이 흔들리면 운명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나를 이길 수 있었는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크게 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아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부는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에서 시작된다. 그 질서를 잡는 사람이 오래간다. 그리고 오래가는 사람이 끝내 이긴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수없이 보았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돈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조용하고 공손하던 이가 돈을 조금 쥐자 거만해지고, 책임을 다하던 이가 부를 가진 뒤에는 오히려 더 무책임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돈을 얻기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돈은 사람의 인격보다 앞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 돈이 먼저 뛰어가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다. 삼성을 키울 때도, 사람을 뽑을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나는 늘 같은 기준을 보았다. 이 사람은 돈보다 큰가? 이 사람은 이익보다 책임을 먼저 보는가? 이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만한 내면을 갖고 있는가?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먼저 들어오면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성공한 이들 중에서도 가정이 무너진 사람, 회사 내부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 말로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욕망에 흔들린 사람들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그들을 보며 나는 더 확신했다.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 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깊이가 중요하다. 내게도 유혹은 있었다. 빠른 확장, 과도한 투자, 지나친 속도. 그러나 나는 늘 속도보다 방향을 택했다. 돈보다 신뢰를 택했다. 이익보다 사람을 택했다. 그 선택이 때로는 느리고 답답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성을 지켜낸 힘이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부자가 될 그릇을 만들어라.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은 절대 그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돈은 사람을 넓히고 기업을 키우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길로 흘러간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온 돈은 그를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엔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돈은 냉정하다. 하지만 공평하다. 그릇만큼만 머문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말했다. 돈을 텁지 말고 그릇을 키워라. 그것이 오래가는 불을 만드는 길이며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길이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수없이 보았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업은 많았지만 하루아침에 성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늘 빠른 성공을 꿈꾼다. 단숨에 결과를 얻고 싶고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성공은 단 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공은 수천 개의 올바른 선택이 누적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장기적 관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짧은 관점으로는 절대 큰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을 키우던 시절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오늘 지은 작은 실내 하나가 10년 뒤 삼성을 지탱할 기둥이 된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눈앞의 거래 하나가 더 중요했고 당장의 이익이 더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기업은 오늘 벌어들이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얻을 신뢰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 당장의 편안함을 택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대로 오늘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원칙을 지킨 사람은 미래에 더 큰 기회를 얻게 된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빠른 길을 찾지 말고 옳은 길을 선택하라. 빠른 길은 당신을 유혹하지만 옳은 길은 당신을 성장시킨다. 빠른 길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옳은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 나는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고 느리지만 단단한 길을 선택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성공은 운으로 오지 않는다. 성공은 선택의 누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기회를 선택할 것인가?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평생을 바꾼다. 나는 늘 믿어왔다. 장기적 관점을 가진 자가 결국 이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다. 사람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 곁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두는 사람을 닮아간다. 그들의 언어를 담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담고, 그들의 태도를 담는다. 그러니 누구와 함께 걷느냐는 곧 당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내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도전하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성장했다. 그들의 기운이 내 생각을 당기고 그들의 기준이 내 기준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나를 더 깊은 책임으로 이끌었다. 반대로 실패에 익숙한 사람들은 늘 나를 뒤로 끌어당겼다. 그건 위험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의 말은 현실적으로 들렸지만 그 현실 속에는 미래가 없었다. 그 말들은 나를 안전하게 보이게 했지만 그 안전함은 나를 정체시키는 감옥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사람은 나를 앞으로 끌어주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부정적 언어를 입에 담는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 선택은 때때로 잔인해 보였지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당신 곁의 사람이 곧 당신의 내일이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내일도 존중받는다.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내일도 흔들린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 모두는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잘못된 사람과 거리를 둘 용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공은 때때로 새로운 것을 얻는 용기보다 낡은 것을 버리는 용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나는 그 용기로 기업을 지켰고 내 인생 또한 그렇게 지켜냈다. 기업을 일으키며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경쟁도 불황도 기술의 뒤처짐도 아니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신뢰의 균열이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사업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신뢰는 기업의 뿌리이자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속이지 말 것, 직원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이익을 위해 원칙을 꺾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원칙을 지키면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답했다. 신뢰를 잃고 얻은 속도는 결국 우리를 향해 되돌아온다. 많은 기업들이 빠른 성장을 위해 신뢰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익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고객을 잃고 시장에서 밀려났다. 나는 그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신뢰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에도 적히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는 모든 숫자 위에 존재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고객의 발걸음이 멈추고 직원의 마음이 떠나고
시장의 평판이 사라진다. 그리고 신뢰는 한 번 금이 가면 다시 쌓는데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린다.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얻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기회를 잃지 않는다. 반대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기회가 있어도 붙잡을 수 없다. 내가 삼성을 세우며 배운 것 중 하나는 돈은 기업을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신뢰만이 기업을 오래가게 만든다는 진리였다. 나는 평생 신뢰의 속도를 믿었다. 겉으로 느린 것 같지만 결국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돌아오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쌓인다. 한 번 더 정직하게, 한 번 더 원칙을 지키며, 한 번 더 사람을 존중하며 그 조용한 선택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기업의 역사를 바꾼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리더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에서 갈린다. 젊은 시절 나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았다. 작은 실수는 감추고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변명부터 내세웠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성장시키지 못한다. 본인조차도.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잘못은 작을 때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기업 전체가 무너진다.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는 어느 기업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인간관계든 가장 빠르게 부패시키는 독이다. 반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작고 미약해도 세월이 지날수록 반드시 큰 신뢰를 만든다. 삼성을 처음 일으킬 때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해야 했다. 옳은 선택도 있었고 틀린 선택도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때 직원이 잘못해서 시장 환경이 나빠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된 결정이라도 끝까지 내 책임으로 끌어안았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다. 책임을 지면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책임을 짐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책임을 내면을 단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여겼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배우게 되고 배우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결국 리더가 된다. 나는 가난하던 시절부터 이 단순한 진리를 믿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큰 신뢰를 맡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기업은 살아남고 핑계를 찾는 기업은 사라진다. 사람의 인생 또한 다르지 않다. 책임을 진 사람이 기회를 얻고 기회를 얻은 사람이 결국 더 큰 부를 얻는다. 책임은 사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크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선택 앞에서 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졌다. 그 책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삼성을 일으키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마주했다. 전쟁, 자금난, 기술의 후퇴, 국제 경쟁, 내부 갈등. 어떤 위기는 기업을 삼킬 듯 달려왔고 어떤 위기는 조용히 스며들어 사람의 마음부터 흔들었다. 나는 그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망칠 것인가? 다룰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를 두려워하고 피한다. 그러나 위기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형태로 돌아온다. 나는 위기를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의 실력, 기업의 체력, 리더의 그릇을 확인하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달라지고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젊은 시절 내가 처음 맞닥뜨린 위기는 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를 가장 깊이 흔들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위기가 없으면 인생도 없다. 기업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나는 늘 가장 먼저 움직였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감정 대신 데이터를 보고 책임을 미루지 않고 당당히 짊어졌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위기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스승으로 바뀌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위기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위기를 통해 기업은 근육을 만들고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 위기를 피하려는 사람은 늘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 그러나 위기를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가정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기보다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피한다면 그 문제는 평생 당신을 따라다닌다. 그러나 직면하면 그 문제는 당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문제를 피해 살아본 적이 없다. 문제는 나를 시험하는 손님이며 위기는 나를 키우는 도구였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도망치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 하나가 기업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고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꾼다. 위기는 피하는 대상이 아니다. 위기는 다루는 대상이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끝내 시간을 이기고 자신의 길을 만든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확신했다.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집중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 조금 겪어보면 쉽게 포기하고 다른 것이 좋아 보이면 금세 눈을 돌린다. 그러나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실력도 성장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 삼성을 처음 일으키던 시절 나는 한 가지에만 몰두했다.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단 하나의 질문에 집중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말했다. 두 가지를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할 필요 없는 것을 붙잡지 말라. 사람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기업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다.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 나 자신을 바라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3일을 버티지 못하고 책을 펴면 몇 페이지도 읽지 못한 채 다른 생각으로 흩어지곤 했다. 그때 깨달았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훈련했다. 잡념을 지우고 해야 할 일 한 가지에 몰두하며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온전히 나에게 투자했다. 그 작은 집중의 시간이 쌓이자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예리해지고 결정이 분명해졌다. 어느 순간 나는 주변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바쁘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하루에 한 가지를 선택해 정확하게 끝냈다. 그 차이가 쌓여 기업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나는 요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가끔 마음이 아프다. 그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보고 너무 많은 비교 속에 살고 너무 많은 선택지를 앞에 두고 흔들린다. 그러나 성공은 단순하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돈을 버는 것도 똑같다.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경력을 쌓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은 절대 산만하지 않다. 산만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만 집중하는 사람은 기회를 만든다. 기회는 집중의 부산물이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당신이 결국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성공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성공은 집중하는 사람의 것이다. 경영을 하며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배웠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눈에 보이는 성과, 즉각적인 이익, 당장의 칭찬과 인정, 이 모든 것은 달콤하지만 짧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준비,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신뢰와 품질, 이것들이 기업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다. 삼성을 키우던 시절,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연구와 품질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회장님, 소비자는 다 알지 못합니다.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투자, 눈에 띄지 않는 노력, 남이 보지 않는 순간의 선택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 책 한 권 읽는 것, 하루 30분 공부하는 것, 몸을 단련하고 사고를 확장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이 모든 것은 단기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생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장의 성과보다 10년 후에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일을 하라. 그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다. 그 말은 삼성을 일으킨 방법이었고 내 인생을 지켜낸 기준이었다. 짧게 보는 사람은 작은 이익을 얻고 큰 기회를 잃는다. 멀리 보는 사람은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큰 미래를 얻는다. 나는 평생 장기적 시각을 고집스럽게 붙잡았다. 그 고집이 때로는 비판을 받았고 때로는 고독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고집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남겼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셨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찾아올 때까지 무너질 준비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만이 보이는 것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며 결국 보이는 미래를 손에 넣는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한 가지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고독을 견딘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을 보며 박수치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끝없는 고민, 수없이 반복된 결단,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숨어 있다. 나 역시 그랬다. 삼성을 처음 세울 때 나는 수없이 많은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다. 누구도 확신을 주지 않았고 누구도 미래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리더는 결국 혼자 걷는 시간에서 만들어진다. 고독은 사람을 흔들지만 동시에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의존을 끊게 하고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엔 스스로의 힘으로 서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해 남들과 속도를 맞추고 평범한 선택을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길을 걷는다. 그러나 그 길에는 성장도 비약도 없다. 고독을 피하면 안전할지 모르지만 절대 성공하지는 못한다. 젊은 시절 나는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은 불안을 수없이 느꼈다. 그러나 그 불안과 고독을 견디는 시간이 내 판단을 날카롭게 했고 내 시야를 넓혔고 내 목소리를 분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에 당신의 미래가 자란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진짜 욕망을 발견하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보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담한 혁신은 회의실에서 박수받으며 시작되지 않는다. 조용한 방에서 혼자 깊이 고민하는 리더의 고독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지켜낸 가장 큰 자산은 돈도 명성도 기업의 규모도 아니었다. 내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고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은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어왔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다. 내가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사람을 키우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나온 뒤 마지막에 도달한 진실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결국 인생은 스스로 지은 길을 따라갈 뿐이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으며 누구도 대신 성장할 수 없다. 사람들은 때때로 운명을 말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다. 나는 운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운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운은 준비된 마음과 단단한 선택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결과다. 그리고 그 운을 지탱하는 기초는 언제나 같았다. 신뢰, 책임, 절제, 장기적 관점, 꾸준함. 나는 이 5가지를 삶의 기둥으로 삼았다. 사람을 선택하고 환경을 정리하고 집중을 지키고 고독을 견디고 작은 성장을 매일 반복했다.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삶이 움직였고 기업이 움직였고 미래가 열렸다. 나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 한 적이 없다. 다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법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돈은 자연히 귀해지고 기회는 자연히 찾아오고 사람은 자연히 모여든다. 부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부산물일 뿐이다. 이제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방향은 스스로의 마음이 만든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며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10년, 20년, 그리고 평생이 달라진다. 나는 나의 길을 스스로 만들었다. 당신도 당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길은 분명히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된다. 나는 내가 만든 길을 걸었고 그 길 위에서 나를 완성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부후다.